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강의하다가, 사실 5년 전이죠. 5년 전에 하다가, 제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현 상황을 정확히 말하면서 좀 듣기가 거북한 내용이 있었는지 계속 다른 쪽으로 옮겨가가지고 럼블에서 한 약 2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잘 럼블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럼블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유튜브로 강의할 때 강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향림자의 중국 뽀개기였습니다. 중국 뽀개기는 뭡니까? 중국 분석이에요. 중국이 꾸며낸 역사는 사실 이루어진, 행해진 역사가 아니라 꾸며진 역사예요. 걔네들은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로 심지어는 이런 거짓말을 분석을 제대로 하면은 그냥 드러나거든요. 지금 우주 자체가 되면 가을로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봄에는 어떤 꽃으로 나무로 자라도 그게 무슨 꽃인지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을 때고 그게 무슨 꽃이었구나.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집니다. 제가 중국 뽀개기를 하면서 그 얘기는 중국 분석인데 중국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이제 몰랐던 전혀 알지 못했던 그냥 거짓말로 세뇌했던 짱깨들이 그런 말 속에서 우리는 속아왔어요.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쳐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지 몸이 제대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미 역사가 그렇게 비틀어졌고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사를 제가 한 20년 동안 공부했던 그런 자료들을 끄집어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중국의 반만년 문자로 쓰여진 고조선의 역사, 즉 한라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하은주 이전의 역사가 바로 고조선의 역사입니다. 고조선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준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땅속에 칼 세 자루가 나왔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랐잖아요. 왜? 땅속에 있었으니까. 그 20세기 돼서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때까지 궁금해왔던, 의문시해왔던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적어도 중국의 낙빈기 장박구이라는 그런 분이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고구문에 대한 해석을 쓴 책이 바로 근문신구입니다. 물론 근문신구 외에 중국 상고사회실론 또 시경언해와 고사별론 이런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는가. 자, 우리가 처음과 끝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역사를 알게 되면 지금 어떻게 벌어지는가. 지금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왜 아픕니까? 아픈 이유가 있죠.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저기 딥스의 5억까지 인구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병들을 뿌렸죠. 거기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은 그 얘기는 차마 여기서 또 어떤 계정 삭제라는 얘기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강의를 해서 사람들이 알려도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천지의 기운이, 사는 기운이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명작용이라는 게 있죠. 하나가 움직이면 다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 같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그 공명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뀝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길을 돌아서 그렇게 수행을 해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바는 제가 왜 그렇게 수행해 왔는가? 그리고 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중국어와 영어를 깊이 공부했는가? 물론 영어는 제가 30년을 고3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삶이 강편을 했지만 그것이 공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자, 그래서 이제 남들이 접하지 못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들을까요?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으로 뭐 럼블로 하고 뭐 유튜브로 해도 방송으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많은 얘기를 해주면 뭡니까? 그 얘기를 듣는 즉시 자기가 죽는 날이 언제인가를 알 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살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방송보다는 이게 대면해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를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까지 공부했던 사람들은 달리 새로운 반을 만들어가지고 수요일날 새로운 사람을 새롭게 오신 분들을 위해가지고 그 사람들 집중적으로 후천,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몸에 있는 탁기를 다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기운을 공유하면서 마치 메트로를 똘딱똘딱 하면서 같이 모든 게 다 되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땐 2시간 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짚지 않아야 돼요. 자, 등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연에 속된 말에 집으로 만든 계룡이라 하나니 세상이 막 일러주는 것을 모르느니라. 계룡이 뭡니까? 이건 대단한 생각이었죠. 자, 제 방송을 예전부터 봤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걔는 뭡니까? 닭입니다. 룡은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의 모습을 형상화된 모습을 보고 걔네들은 황제 헌원족들은 즉 웅족이나 호족들은 이것을 용으로 읽었죠. 우리는 노예 잠자를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범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음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쟤네들은 그 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글을 읽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변음이에요. 자, 농기구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본음 자체는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살리는 생각을 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황제 헌원족들, 웅족과 호족들은 자, 웅족, 호족의 이야기가 뭡니까? 단군 생각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웅족, 호족이 그 황제족인데 그럼 단군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걔네들은 사냥을 위주로 했습니다. 사냥을 위주로 할 때 어떤 센 동물을 만났을 때 정면 대결합니까? 뒤에서 찌르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웅족과 호족들은 웅족이나 호족이 똑같지만은 그러니까 황제 헌원족들은 그래서 뒤통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뒤통수 치는 것이 이미 몸이 밴 거죠. 그래서 세상 사례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뒤통수 치면서 자기 앞으로는 굉장히 잘난 체하고 그게 지금 중국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당시 5년 전에 방송할 때 제가 뭐를 말을 했습니까? 중국이 무너진다. 자, 여기서 얘기할 때 그때 중국 잘 갈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중국이 왜 막하냐고 이렇게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쓴 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 아주 처참하게 경제가 지금 완전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 낳아요, 지금.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파워가 우리나라는 그냥 프리패스인데 저희 중국 애들은 보통은 3시간, 4시간 해서 여권 검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열받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중국인에 대해서도 이제 그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자, 지금 중국에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빨리 왔습니다. 제가. 왜? 유튜브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가 있으니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이 못해요.
그렇게 말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시간에 새롭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럼블에서 얘기한 거니까 지금 엄청나게 천지에서 생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묵은 기운이 처해 있어서 그 생기를 못 받아내요. 묵은 기운만 빼면 되는데 못 빼요. 왜? 선천적 관념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럼블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예수는 엄청난 사기꾼입니다. 자, 예수가 초림할 때는 뭐였죠? 세상을 구원하게, 지가 뭔데 구원해? 구원하게 해서 왔던 거, 또 재림할 때는 심판하게 해서 온다고 얘기하죠. 예수는 사기친 거예요. 이런 사기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않는 것만 자체도 성공하는 삶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속아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1일 수요일 그때부터 이제 2시, 4시 이제 한 주일 동안 벌어진 이 자체의 자료를 지금 우리 편집하고 있는 성사범이 다 찾아요.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뭐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종말적인 사건들이에요.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흰신을 실은 사람들이 그건 트랜스 휴먼이죠. 트랜스 휴먼들이 이것을 인식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이미 벌어졌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 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신 분들은 우리 역사가 우리 근본 역사, 우리 시원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근본식으로 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근본식으로 강의할 때 방송에서 쭉 그냥 읽는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의실에서 한 문장 할 때부터 한두 시간이 지나가요. 왜? 거기에 딸린 연결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보다 오프라인 강의가 훨씬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 위주로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조상 뿌리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김재원 박사가 1947년 단군 신화에 대한 신연구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단군을 올바로 찾아 우리 민족의 원리를 연구했지만 김재원 박사는 1947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 단군 신화의 신연구 서문에서 단군 신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지대한 바 있으나 학자들에 의한 이 해석은 그 류가 천태만상이다. 김재원 박사는 일찍이 중국 산동성에 있는 무시 사당의 화상석을 고고학적 견지에서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그 결과가 단군 신화의 내용과 8, 90%나 부합된다는 결론하에 고대 북중국에서 전래되어 왔던 설화와 단군 신화와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분이 만약에 그 당시 고급물을 접할 수 있었더라면 확실하게 이야기하셨겠죠. 라고 하면서 논문을 써 나갔는데 단지 심증만 내비칠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군을 말하고 있는 고중학적인 자료가 중국 산동성에 있는 무시 사당의 화상석을 고고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여기에서 단군 신화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지를 남기고 있기에 그러면 단군을 만주나 바이카호 지역이 아닌 중국의 산동지방 근방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 물론 김재원 박사가 단군을 말하는 그 근거는 중국 산동성에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당시 고금을 보고 연구했더라면 이 민족의 시원을 정확하게 밝혔을지 모르나 단군 신화의 신연구란 논문이 나온 것은 1947년이었고 그 당시에 고금문에 대한 연구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기에 그냥 고고학적 유물의 추정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20세기 들어 중국 땅에서 반만 년 전이죠. 4,500년 전에 문자가 새겨진 청동교에 출토되어 계속 발견되고 있고 발굴된 4,500년 전이 청동교에 문자가 새겨져 있고 그래서 청동기 명문이라고 합니다. 그 문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설시대로 알고 있는 중국 오제 시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 시대가 바로 고조선이었고
고조선 역대왕들이 퇴근하고 장사하고 또 벼슬자리에 올 때 붙여지는 시칭이 나오는 과정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문자 창조의 시초가 되었다. 그래서 이 문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돼?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을 후천 기운을 몸에 담는다고 여러 가지 수행법으로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런 수행을 해서 물론 기운이 몸에 이르게 되겠지만은 정신이 돌아버려요. 당운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올바른 수행을 해도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 기운이 헛새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운을 누구 지칭하고 무엇을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우리 시원의 역사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읽고 찾아나가야 됩니다. 계속 5년 동안 이야기했으니까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야지 몸에 생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이번에 죽으면 영육이 다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영육을 온전히 후천 가을 균에 맞게 뭘 만들어서 그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막차예요, 막차.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된 그 기운을 받아야 돼요. 그런 기운을 받고 이제 다시 열리는 새하늘 새 땅의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번 오고 간 사람 우리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제 목소리로 듣는 것보다 아름다운 AI 그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 위상이 이 정도가 되었다. 아, 대한민국. 얼마 전 수교한 중앙아메리카 쿠바는 자국 지폐에 한국 국기를 그려넣어 기념 화폐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과 의료 제품을 지원해 주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준 은혜를 갚기 위해 한국 방산무기를 대량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칠레의 보리치 대통령은 한국 K-팝 팬들의 지지를 받아 권좌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리치 자신도 K-팝 팬이라는군요. 그는 한국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한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럽에서도 한국의 인지도는 대단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무기를 지원하면서 자신들의 한계를 느꼈는지 계속 한국과 협력을 요청하면서 흰국도 나토 무기 지원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동유럽 북부의 폴란드는 아예 한국 방산무기를 모조리 다 사겠다고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만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폴란드가 원하는 무기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판단한 탓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하고 공급망이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창까지 세워 부품 조달과 정비에 차질이 없게 하고 공군 조종사 훈련센터까지 세워 훈련시키겠다는 조건을 협의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를 보고 유럽 전체가 놀라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공화국 옛 터키 옛 땅은 대부분이 아시아에 속하지만 EU가 튀르키예에게 유럽연합 가입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EU가 제시한 가입 조건을 튀르키예가 충족시켜 유럽연합에 가입이 되면 튀르키예는 유럽이 됩니다.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한개 보병 여단을 파병하여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보낸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엄청났습니다. 전사자 721명, 부상자 2147명, 실종자 175명, 포로 346명의 손실을 입고도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 세계 10위권 강대국이 된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경탄하며 대한민국을 가리켜 형제국이라며 한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건설사와 튀르키예 건설사가 합작하여 세계 최장 현수교를 만든 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수교 총 길이는 3,563m, 주탑과 주탑 사이는 2023m로 다들 불가능할 것이라던 어려운 공법을 한국이 착안하여 무사히 완성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현수교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일한 다리가 되었으니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로 튀르키예는 거대 도시 건설 인프라도 한국에 맡기겠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도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남아시아 섬나라 스리랑카는 반정부군이 대통령궁을 점령한 뒤 인구 2192만, 면적 65,610m의 스리랑카를 한국에 편입하겠다며 모든 통치를 한국에 맡기겠다고 하였습니다.
1대1로 사업에 13조 원의 돈을 빌려준 중국은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아시아인들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세계 패권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강대국들이 집결해 있는 극동아시아 중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침략만 받았지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로 근본이 선량한 국민이라는 인식이 있는 데다 어떻게 해서든 남의 나라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다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고 세계적 석학들이 나서서 강변합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KCL 국제관계학 교수 라몬 파체코 파르도 박사의 책 새우에서 고래로 잊힌 전쟁에서 K-팝까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열강들 사이에서 숨 죽이고 살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고래 싸움에서 등 터지고 사는 새우가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터리, 휴대폰 등을 발판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방탄소년단을 앞세운 K-팝 음악과 기생충을 필두로 한 오징어 게임, 드라마 등의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소프트 파워, 군사력을 키워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 고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한국을 높이 평가한 사람들의 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한국의 홍익사상에 대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21세기는 한국이 지배한다 고 예언했다. 미국의 마크 피터슨 교수는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된다고 했다. 세상에 놔두는 말 중에는 한국이 G2라는 이야기도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G2를 원하고 미국은 한국과 G2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엔은 세계 질서 유지군 창설 때 한국군의 아시아 질서 유지군 직함을 주겠다고 했다. 세계 경제 문명의 중심지로 알고 중국으로 모여든 글로벌 인재들이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허브는 일본이나 홍콩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이다. 중국 대도시를 대체할 도시는 서울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밝혔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라로 인식되어 있다. 금년 77차 유엔 총회는 중국에 대한 제재안을 통과시켰는데 1대1로 사업에서 피해를 본 나라들이 대부분 제재안에 찬성했다고 한다. 중국은 각종 제재를 받으며 앞으로 국제금융은행들에 접근할 수 없어 상임이사국 지위가 위태롭게 되었다. 세계경제기구의 세계은행은 아시아의 긴급의료기구 국가를 한국으로 지정하여 한국에서 치료받겠다고 하였다. 유엔의 유네스코는 연구개발 R&D 비순위에서 한국을 5위로 지정하였는데 여기에 GDP를 대비시키면 한국이 신기술 투자 세계 1위라고 하였다. 세계 반도체 장비 1에서 4위 기업이 한국의 연구개발 R&D 센터를 설립하겠다며 이미 부지를 마련하여 짓고 있는 곳도 있다. 미국의 샘 리처드 교수는 학생들에게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으면 한국으로 가라고 말했다. 세계 여러 나라 공항에는 입출국 심사 과정에서 여권 검사 없이 한국인만이 프리패스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고 한다. 푸른색 한국 여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어를 제2국어로 삼는 나라가 늘고 있으며 조만간에 유엔에서 한국어가 공용어가 된다고 한다. 미국 텍사스 주정부는 이미 한국어를 공용으로 쓰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카고에서는 2,000명의 아이들이 얼씨구 좋다며 아리랑을 합창했다고 한다. 하버드대 조셉 나이 교수는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다. 소프트 파워 면에서 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봤듯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구할 운명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명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무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도 아닙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도가 응축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면 그냥 다 열려요. 누가 나와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는 게 뭡니까? 바로 개벽입니다. 바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사람이 깨달음에 이르는 천계지벽인각 이런 시간이 바로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래하는 시간에 우리 같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안내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